자, 2차 전지 또 에코프로 전략 기준을 다시금 또 녹화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72만 5천 원을 넘기면 추가 편입할지 여부를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프로그램 매도가 확대가 되면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기준으로 편입이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기준에서 어제 10% 들어가고 오늘 5%의 비중의 현재 기준에 뭐 손절 범위 굉장히 넓게 벌어져 있죠. 손절 뭐 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커져 있는 상태인데 최악의 경우는 이제 손절도 설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13만 주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래 대금은 또 1조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는 등락률도 중요하지만 거래 대금의 기준을 놓고 보면 설정을 하자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거래 대금이 터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흐름, 움직임 폭, 변동률은 크죠. 오늘 뭐 시가총액 20조를 넘긴 그런 상태에서 변동률이 고점하고 저가하고 고점까지 하면 뭐 11% 등락이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좁은 공간에서 대처하기가 어려운데 프로그램이 월등하게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온다면은 이제 그런 기준에서도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해보고 현재 기준에서는 이번 이제 분봉 바닥 대비 그러니까 저가가 이제 70만 9천 원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2% 들어올리면 그때 따라붙자의 기준인데 결론적으로 72만 3천 원 기준의 편입 설정을 잡고 추가 편입의 설정을 잡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평균 단가가 76만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비중을 채울 수 있겠느냐? 저점이 계속 이탈되고 이번 저점이 이탈되고 재차 프로그램 확인해 봤더니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확대된다면 그때는 10%를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손절의 기준으로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평균 단가가 오늘 어차피 오늘 기준에 처음에 5% 기준 또 상황에 따라서는 10%로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10%로 확대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현재 가격에 추가 편입을 했을 때 평균 단가 76만 원이에요. 그럼 벌써 5%가 훌쩍 넘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추가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놨는데 문자를 받고 편입을 하시는 기준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문자 확인한 시간이 이미 벌써 주가가 돌려지는 흐름의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유자락에서도 뭐 들여다 보실 수는 있습니다.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는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그 마지노선 범위를 설정을 하자는 거죠. 여기서 반등이 더 나와서 추가적으로 뭐 1%, 1.5%, 2% 근데 프로그램이 좀 개선돼 주면 더 좋고 추가 편입을 그 위쪽으로도 이제 단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오늘의 이제 마지노선 범위는 그렇다면 오늘의 저점 70만 9천 원을 재차 이탈하면 그때는 더 이상의 어떤 기준점을 설정해서 대처하기가 많이 어렵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기준가를 이제 70만 3천 원 매직 계산기 올려 드렸는데 우리 직원분이 올려주셨는데 일단은 우리 이제 평균 단가가 76만 원 수준이 돼요. 벌써 굉장히 높습니다. 그나마 이제 지금 세 번째 편입을 해서 낮춰놓은 단가가 이제 76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이제 4차 편입의 기준을 편입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전저점이 이탈돼서 손절을 할지 굉장히 지금 뭐 심사숙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쪽은 그렇게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어요. 매도가. 그래서 75만 원 기준에 있을 때 프로그램 매도 부분이 13만 주 정도였는데 제일 좋았던 거는 뭐 개장 초에 3% 5%까지 잡았는데 뭐 5% 이상 밀렸기 때문에 그거 물량 털리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흔히들 얘기할 때 뭐 외국 기관이 흔들어서 물량을 개인들 걸 뺏어갔네. 그건 뭐 소설 얘기고 한 명이서 한 군데서 외국 기관이 한 군데 창고에서 이 20조짜리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든다면은 여러 군데에서 뭐 단합을 해서 한다. 그러면 그건 통정 매매가 돼서 불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등락 범위인데 어떨 때는 힘이 원체 세서 안 밀리고 쭉쭉 뻗어 올라가서 뭐 어제 오후장의 기준처럼 또 어제 10시 40분 이후의 기준처럼 쭉 뻗어 올라가고 고점 뭐 찍고 나서 70만 원 찍고 나서 68만 원까지 한 3% 밀리고 거기가 저점으로 다시 돌렸잖아요. 그럼 뭐 편입하기도 우리도 편하고 돌리고 나서 쭉쭉쭉 뻗어 올라가니까 결코 나쁘지도 않고. 그런데 오늘처럼 변동률이 뭐 5% 개장 초에 5% 나와서 한번 털리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뭐 1조 이상 터진 상태에서 주가가 쭉쭉 뻗어 올라가서 고점을 넘긴다? 그럼 기술적으로 못 쫓아갈 이유는 없죠. 다만 그렇게 쫓아갔으면 손절 범위를 명확히 잡아야 되는데 한 번에 들어가서 한 번에 손절을 잡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합시다. 2번 나눠 들어갑시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10%까지 네 번 정도도 나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뭐 찔끔 사고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분할 편입을 합시다. 그리고 분할 편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급이 프로그램 쪽에서 형성이 안 되거나 너무 과하게 밀리면 그때는 접어냅시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추가 편입을 77만 원 이후에 추가 편입을 잡으려고 했던 범위가 어느 구간에서든 2% 되돌리면 들어가자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나와줬다 이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미끄러져서 분봉의 기준에 보합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격 반발력이 일부 나와서 2% 반등이 나와서 따라 붙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슬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72만 3천 원 여기서 이제 추가 편입을 단행했는데 갈등이 될 수밖에 없죠. 돌리다가 지금 7천 주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또 미끄러진 건데 70만 9천 원에 프로그램 쪽이 월등히 더 확대돼서 밀리면 그때 고민을 다시 하시죠. 그때 고민을 다시 하셔가지고 직전 저점에 대한 손절을 단행할지 여부 뭐 이런 부분을 좀 설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재 기준에는 단가가 얼마? 지금 이제 제가 요 매직 계산기를 다시 설정해 드리는데 오늘 단가가 76만 원 평균 단가 돼 있어요. 지금 5% 이상 손실이에요. 큽니다, 굉장히. 지금 뭐 수익을 내고 있어도 모자란 판에 손실이란 말이죠. 굉장히 짜증스러운 상황이고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종목 전체가 IT 빼고는 완전히 뭐 추풍 낙엽이에요. 하나솔루션의 낙폭도 어마어마하고 많이 버거운 상태인데 이 기준에서 어찌됐건 차분하게 한번 더 대처해보자. 지금 12시 42분이고 아직 1시간 됐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현재 기준에서는 중립 범위를 좀 설정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자, 프린트 2장 해주시는데 그냥 2장 해주세요. 상관없으니까. 비율이나 이런 거 안 따져도 되니까 그냥 바로 주세요. 바로. 포트폴리오 녹화 이거 끝내고 바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원래 이제 그 개장 초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물량을 그대로 쥐고 있었던 상황이라면은 뭐 마지노선 설정을 잡아놔도 3% 5% 정도가 됐을 텐데 그죠? 고점 대비해서 이 기준에서는. 근데 일단 어찌됐건 75만 4천 원의 개장 초 차익 실현하고 나서 76만 원 평단에 7.5%를 다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못하고 쥐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새로 접근하신 분들은 어제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손실이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왜 나는 내가 사기만 하면 이래? 라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가자는 거예요. 내동매매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고 2차 전지가 조금 전에 이제 질문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차 전지 기준에서 아까 이제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뭐라고 드렸냐면은 2차 전지가 정점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돌리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건 뭐냐면 거래량이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 어?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 그잖아요. 거래 대금에 따라서.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시간이 많이 걸렸나요? 어찌 보면 뭐 82만 원 고점 찍고 4월 12일 날 11일 날 82만 원 고점 찍고 다이렉트로 미끄러져서 60만 원까지 내려와서 60만 원에서 지금 오늘 79만 원까지 올라온 게 거래일수로 뭐 10거래일이 안 되지 않나요? 10거래일 되나? 그런데 이게 뭐 많이 걸렸다면 많이 걸린 거고 아니라고 한다면 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그러고 나서 미끄러져 내려온 이후의 흐름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현재 기준에서 뭐 지금 계속 등락범위가 나오는데 프로그램이 좀 개선됐으면 하여간에 좋겠구만 그러질 못해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뭐 2차 전체 기준을 잡고 보는 거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기준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2차 전지 기준에 이제 주력 기준으로 LG화학을 설정하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는 이제 그나마도 변동성을 포함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변동성 자체로만 놓고 볼 때는 에코프로를 본다. 이렇게 묶어서 볼 때는 LG화학은 그다지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일단은 화학 쪽에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얘네도 당연히 실적이 있고 당분간에 몇 년 동안의 먹거리를 수주를 받아놨지만 그 금액 대비해서 월등히 지금 프리미엄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조종폭처럼 순식간에 낙폭이 확장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정점이 형성되려면은 지금의 흐름처럼 거래가 수반돼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거래가 완전히 둔화돼야 돼요. 그래서 나누어서 놓고 보시면 에코프로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수급 범위, 개인 누적 수급 범위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요 거래대금인데 여기까지 기준에 에코프로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거래대금 유지라는 게 1조에 달하는 거래대금이 여기까지 유지가 되고 있었다. 1조.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밀리고 가장 먼저 하방을 잡고 거래대금이 1조 수준 그리고 최상위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안에 3위 안에 1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 그렇다면 얘가 반등이 나올 때는 이 거래대금보다 더 터진다. 그럼 얼마 터져요? 1조 이상 1조 5천억 이렇게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 최소 200만 주 그리고 250만 주 그리고 이 고점을 넘길 때는 얼마? 2조 6천억을 넘겨야 됩니다. 근데 넘기는 날 2조 6천억이 아니어도 돼. 그 이후에 며칠 지나고 나서 3조 이렇게 터져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넘기고 났는데 넘겼는데 2조 6천억이 안 되고 1조 5천억 1조 7천억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고점 돌파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기준에서는 어제 1조 7천억이나 터져줬고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는 그 거래대금이 매우 뛰어나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개장 초부터.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너져 내리긴 했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대금이 완벽하게 확장이 돼 있고 주봉 또 보여드릴 텐데 주봉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거래대금 그 기준도 확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얘가 최소한 오늘 보합권 75만 원까지 변동이 원체 크니까요. 얘를 조금 전에 정중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얘를 단타 친다는 건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인데 일반적인 상식적인 범위가 시가총액 큰 종목이 변동성이 나오겠느냐 이거거든요, 사실. 근데 얘가 4월 10일 날 28.5%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28.5%. 그런 변동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 매매를 하는 거예요. 시가총액 1조도 안 되는 애들 낙폭과대주로 분류가 돼서 SGI 물량 두들겨 맞고 반등 나오는 그런 애들 변동률 왔다 갔다 어마어마한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에코프로의 경우는 이 2조를 무조건 오늘 넘긴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넘기기 때문에 밀려 내려가는 기준에 있어서도 미친 듯이 아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솔직히 주잖아요. 윤정두가 손절 안 했을 뿐이지 생각할 시간 준단 말이에요.
또 이게 다시 돌려 올릴지 다시 저점을 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점을 깨면은 정리를 하자 쪽에 무게감을 좀 두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녹화 끝날 때까지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더 놓고 설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요 거래 대금이 터지면 그렇다면은 위에 고점 라인을 넘기는 거는 우습다. 응? 신뢰도가 그리고 형성이 된다. 이거는 그렇다면은 2차 전지 끝자락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잡하지만 첫 번째가 뭐예요?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지금 어찌됐건 유럽 쪽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다. 어?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어찌됐건 유럽 증시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중이다.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무슨 소리냐. 다우지수가 최고점 대비 밀려 떨어져 있는 게 7% 수준이다. 그럼 3,000포인트 이상이다.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S&P 500 지수가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반등 포함해서 2,800포인트 수준에 놓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한다. 물론 유가증권 시장이 2차 전지가 이렇게 좀 많이 미끄러짐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거는 IT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쪽이 바뀔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주도 종목군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거래대금이 여전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거래대금 순위가 지속되고 있는 쪽이 한 방에 역V자형으로 형성되는 경우는 지금까지의 경험칙상 시가총액 대형주 기준, 극대형주 기준에서는 그렇게 형성된 적이 없었다. 대부분의 90% 이상의 종목은 정점을 찍고 한두 달이 걸린다. 추가 조정을 받는 데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여기가 이제 정점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래대금 아빠야 거래대금 못 넘겼잖아요. 그리고 꺾여 내려가면은 다시 또 하방 잡습니다. 그리고 또 반등을 또 줘요. 근데 결국은 또 거래대금이 2조 6천억을 못 넘겨. 그게 지속이 왔다 갔다 될 때 이제 얘가 이제 완전히 여긴 정점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이 1조 수준이 아니라 뭐 2월 달처럼 4천억, 5천억 이렇게 뚝뚝뚝 줄어들고 거래대금 1조씩 터지는 다른 종목군들 나올 거 아니에요. 뭐 현대로템이 됐든 뭐 하이닉스가 됐든 그럼 그쪽으로 매기가 쏠려 버리는 거죠. 그쪽으로 매기가 쏠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래대금 둔화되고 이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 기준에서 뭐 예를 들면은 변동성이 좀 확장돼 있는 애를 이렇게 줄거놓고 여기가 하방입니다.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석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석 줄 거놓고 뭐 여기가 돌파되면 되고 뭐 이 추세대로 갈 겁니다.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범위에서 변동성이 나올 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에요. 50만 원에서 하나, 둘, 3일 만에 60% 올라와요. 시가총액 소형 잡주가 아니라 시가총액 13조짜리가 이날 개장 초부터 해서 이날 편입에 따르면 어찌됐건 3거래일 만에 60% 올라요. 3거래일 만에 60% 이상이 올라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13조짜리가 3일 만에 60% 올라온 게 오버슈팅이죠. 그러니까 정점 인식이 맞고 차익실은 맞고 근데 얘가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더니 아니야. 계속 거래가 최상에 놓여져 있어. 그러면 얼마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거래가 나올 수 있는 위치다. 그랬을 때 그게 고점을 새롭게 뛰어넘고 쭉쭉 뻗어갈 거냐. 가능성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니까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 근데 펀더멘탈 대비 너무 올라와 있으니 종목군이 시장을 끌어올리더라도 종목군, 업종군, 섹터가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두자. 역부입장으로 내려오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순환성의 흐름도 들여다보자. 결론은 일단 어찌됐건 그 에코프로의 기준에 이 거래의 기준을 놓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최악의 상태가 이제 오늘 저점을 이탈할 때 기준에 마지막 이제 5%를 편입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만, 뭐 개별 정에 따른 다르죠. 나는 벌써 이미 다 편입했어요도 있으실 수 있고, 그리고 어제처럼 세게 계속 올라갈 때 계속 윗방향의 매수드릴 때는 못 쫓아가다가 와 이건 좀 싸 보이네. 어제의 68만 원, 69만 원은 비싸 보여도 오늘 고점 대비 밀리니까 싸 보여서 막 들어가시는 경우들 그 매매 패턴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 세 번째까지 들어갔는데 오늘 저점을 재이탈시킬 때 여기서 이제 마지막 손절 범위를 설정할 거냐, 아니면 거래 대금이 지금 어찌됐건 1조 8천억이 터져 있는데 1조 8천억이 터져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정점 인식을 무조건 잡아야 되느냐, 이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준 잡는 프로그램 쪽의 기준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하여간 끝까지 들여다보고 끝까지 심사숙고를 할 거예요. 그리고 주봉상의 기준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템포를 놓쳐서 가져가겠다, 하루에 18%씩 움직이는 종목인데 어지간해서는 손절 보고 나오지 말고 우리 그동안 그나마 2차 전지 있던 거 싹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재편입한 기준이니까 그럼 요거 유지하고 한번 대처해보자. 그리고 오늘 들어가신 분들의 기준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일 매매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도 보는 거니까 그러면 전일 수익 대비해서 오늘 손실이 일부 있더라도 하루 더 그러면 연동을 시켜보자. 가져가 보자. 왜? 거래 대금이 어찌됐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주가 자체가 어찌됐건 전일 대비 1%라도 강세를 띄고 있다라는 거는 매수 강도가 세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2차 전지는요.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지만은 LG화학에 대한 주력 범위의 기준은 우리는 LG화학 부분에 화학 부분에 대한 기준까지도 놓고 본다. 화학 부분에 대한 기준까지도. 그 실적 범위까지도.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의 기준은 거기에 이제 수급까지 또 뒷받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점도 해석을 한다. 그리고 지금 전저점의 기준까지의 수급 범위마저도 더 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70만 9천 원이에요, 사실 갭에 대한 부분이. 그 70만 9천 원이 이탈되면 전저점도 깨지고 갭도 메꿔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수급도 사실 지금 좋은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심사숙고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추가 편입을 할지 손절을 할지. 그러니까 손절 범위도 이제는 확고하게 이제 좀 열어놓은 기준. 조금 전까지 밀려 내려올 때는 어디서 기준을 잡을지에 대해서 좀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어쨌든 보합 기준이 오늘 장중 저점이 됐고, 거기서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왔으니 그 반등 기준에서 2% 돌릴 때 70만 3천 원 수준에서 따라 붙었고, 그리고 이제 재차 여기서의 흐름은 70만 9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갭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 범위는 70만 9천 원을 설정을 한다. 다만 2조 이상의 거래 대금이 나와 있고, 이제 좀 이따 주봉 보시면 그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 흐름이 형성돼 있으니 오버나잇 할 가능성까지도. 하여간에 영상 들으시는데 그래서 뭐야, 결론이 뭐야 라고 이제 하실 수 있어요.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렇고. 문자 사인 드릴 테니까 최종적으로 뭐 손절이든 추가 편입이든 심사숙고해서 문자 사인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대처를 하자. 거래량만 터져준다면 뭐 무난하다죠. 앞전 고점 넘기는 거. 무조건 정점이다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기준은 일봉하고 주봉을 두 개를 놓아서 보여드릴 건데, 일봉은 요 기준으로, 그리고 주봉도 이제 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봉, 그리고 아까 주봉을 잘라드리긴 했는데 주봉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주봉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왜냐면은 주봉 오케이, 요 기준까지니까 67만 8,500원 거기까지도 열어놓겠습니다. 그 기준에서도 한번 보고 제발 저점 이탈되지 않기를. 그리고 문자를 지금 텍스트를 작성을 할게요. 계속 뭐 이거 여기까지만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정중앙 선생님 그 포트폴리오 저 지금 올려주신 것까지 뽑아주신 건가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기준에서 좀 세게 움직임을 주자. 그리고 문자의 기준은 한 번 더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2만 3천 원에 이제 충분히 매수가 잡혀 있는 거니까 여기서 2% 그러면 14,000원, 그러면 74만 3만 7천 원, 73만 7천 원, 뭐 이 정도 범위가 되겠죠. 2%면 2%로 잡을지 아니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확산되는데 반등이 나오면 못 따라붙는 거고, 그 고민을 이제 좀 해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이제 문자가 나가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13만 뭐 7천 원에 만약에 추가 편입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해서 10%까지 편입을 꽉 채우는 거고, 여기도 여기 뭐 5% 추가해서 10%를 꽉 채우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유지해 놓고 이 부분 빼놓는 거, 마지막 문제는 나갈 부분을 설정을 미리 좀 잡아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평균 단가가 이렇게 됐을 때 73만 7천 원에 만약에 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786 뿔뿔뿔 플러스 777 770000 플러스 723000 플러스 737000 나누기 4 하면은 일단 754가 돼요. 754면 희한하게 딱 오늘 우리가 차익 실현 정리한 그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럼 10%를 똑같이 그 가격에 다시 산 평균 단가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전일 들어오셔서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평균 단가 잘 맞춰서 그 단가에 다시 편입의 기준이 된 거고, 신규 접근하신 분들은 그 가격에 이제 편입 단가가 되신 거고, 그렇게 해서 뭐 돌려지기만 한다면 그 정도만 된다면 뭐 땡큐하죠. 37만 7천 원 만약에 매수가 나갈 수 있다면, 37만 7천 원에 매수가 나와서 그 정도라면은 오버나잇 할 때 부담 요인도 뭐 제한적이죠. 2% 정도 눌림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손절 범위를 지금 이제 설정을 잡아놓는다면, 요 장중 전체 흐름으로 이제 잡아놓긴 했습니다만, 손절 범위는 이렇게 장중 저점, 장중 저점 70만 9천 원 이탈시 보유 물량 100% 매도 정리 단 프로그램 수급을 이건 쓰지 맙시다. 제가 다시금 보고 대처를 해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요 기준에 설정 범위를 잡고 문자 최종적으로 문자 발송 예정 이렇게 해드릴 건데, 지금 발송하는 게 아니라 요 범위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올 때, 그리고 70만 9천 원 수준의 공방이 나올 때, 그때 이제 프로그램 수급 보고 만약에 반등 없이 훅 미끄러진다면 거기서 다시 되돌리는 흐름에서 고민을 해서 문자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봉은 올려드렸고 일봉 올려드렸고, 결론적으로 나머지 종목군들의 흐름을 이제 같이 넣고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포스코 엠텍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 엠텍의 경우 몇몇 종목에 대해서 예만 들어드릴게요. 차트까지 자르진 않고, 일봉의 기준에 5천억씩 터지든 6천억 터지든 종목의 거래대금이 지금 얼마? 560억으로 줄었어요. 10분의 1 토막이 났죠. 얘는 그대로 그냥 역부입장으로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요 기준에서도 뭐 어찌 따지게 된다면 요 부분이 역부입장이라는 건 대칭을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뭐 얘는 역부입장이고 뭐 에코프로는 역부입자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는 어려워요. 여기까지 놓고 볼 때. 근데 요 시차 범위가 차이가 생긴다는 거고, 그게 이제 거래 대금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얘도 많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시장의 그 거래대금 그 기준 상황 고려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거래대금이 이 당시에 2조씩 터진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 2조 6천억의 거래대금을 배제하고 매번 그렇게 터질 수는 없으니까, 시장에서 1조만 터져도 작년 하반기 이후에 6개월 동안에 삼성전자 빼고 1조 이상 터진 종목은 두 종목뿐이 없었잖아요. 현대로템 8월 24일 날, 11월 11일 날 카카오 22% 오르고 현대로템 19% 오르고.
그 정도의 거래 대금인 거하고 포스코 엠텍 같이 지금 몇백억이야. 그러니까 뺑뺑이 돌리던 애들 빠져나가서 거래 대금 다 죽어버리는 건 또 틀리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제 같은 반등인 날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야. 어? 현혹되지 않고 그냥 일로 옮겨간다. 힘겹더라도, 응? 힘겹더라도.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 장대 양봉이 꺾여져 있지만은 뭐 전체 추이를 얘를 지금 이 상황을 역부위장으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진 않죠. 응? 물론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 이 부분을 다 꺾어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방을 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하방 잡힌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왜 에코프로처럼 뭐 600%씩 올라와서의 기준도 아니고 에코프로 BM보다도 사실 덜 올랐는데 에코프로 BM이 이 저점까지 형성됐던 부분이 한 20%대 수준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뭐 가격 반발력을 줬는데 이 정도면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또 SK 이노베이션 등을 감안해서 설정해서 놓고 본다면 충분하게 저 정도 수준이면 추가적인 그 낙폭은 제한적일 걸로 봐요. 그리고 저 정도까지 밀릴 일이라고는 생각을 또 안 했어요, 사실은. 뭐 오른 것도 제한적인데 뭐.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도 뭐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고점 대비 낙폭이 이제 17%로 형성돼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엠텍 같은 경우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런가요? 얘는 뭐 25%고 22%고 코스모 화학이 오늘 반등 났다 다시 밀리면서 고점 대비 39%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래대금 5,700억 나왔던 애가 얼마? 700억, 800억. 그러니까 거의 뭐 10분의 1 토막까지 밀린 거고 시장 거래대금 순위에서 완전히 소외된 거예요. 에코프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거래대금 최상위. 포스코 퓨처엠은요, 포스코 홀딩스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대금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놓여져 있는 애들이 반등이 나올 때도 거래가 수반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수반되면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반등 탄력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다. 그 거래대금 수반되는 부분이 이들의 움직임에 이등주에서 따라붙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안 되고, 그래서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우리가 들어가 봤잖아요. 얘가 하루에 거래대금이 얼마야? 1조 3천억씩 터졌어요. 근데 며칠 전에 얘 사도 될까요? 질문 주셨을 때 안 됩니다라고 한 게 거래대금이 10분의 1 토막이에요. 그게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의 차이인데 얘가 소형주도 아니잖아 사실은. 지금 주가 밀려 있어도 20% 올라와 있다고. 다만 바닥에서부터 이제 원체 많이 올라온 거죠. 어찌됐든 얘네들도 뭐 어마어마하고요. 이 뭐 어이구. 그러니까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나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거래대금이 어때요? 7천억씩 터지던 애가 지금 400억. 죽는다 그랬잖아요. 응?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면서 쳐올려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대주전자재료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대금이 얼마예요? 3천억 그래도 넘겼던 3,600억에서 얼마예요 지금? 330억 10분의 1 토막이죠. 그래서 이 기준을 보고 가격 반발력이 일부 나오더라도 아닙니다. 접근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일하이텍 같은 애들도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3월 1일 날 상한가 수준. 근데 지금 우리 어제만 뭐 조금 잘 대처를 했어도 에코프로 수익을 다들 잡아드렸을 텐데 우리 선인 선생님께서 윤정도 가슴에 불을 질러셔가지고 또 이걸 지금도 갖고 계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비유가 아니라니까요. 거래대금 없잖아요. 그럼 프로그램 수급이라도 개인 수급이라도 뭐 잡아가는 모습이 있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슈에 의해서 하루 움직이는 거 이런 거는 다 빼내자는 거예요. 자, 일단은 추가적으로 참 애매모호한데 방금의 기준으로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그럼 손절 범위가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37만 뭐 7천원 기준의 설정을 잡아놨었고 참 프로그램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와주면 참 좋은데 여기서 마지노선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73만 5천원 7천원이면 75만 4천원 이하가 될 거예요 평단이. 그래서 그 정도 기준에서
요 정도에서 보합권, 그러니까 시초가 수준의 도지로 끝나면은 제가 볼 때는 오늘 거래대금이 어찌됐건 2조 넘기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일단은 고점 돌파 시도 또 나옵니다. 여기서 진입을 하고 오늘 저점 70만 9천 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최종 문자 없어요. 이탈되면 그냥 정리입니다. 예? 제가 또 깜빡하고 문자 못 보냈다고 해서 가져가셔서 또 낭패 보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나 이거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응? 어떤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정해 드렸던 범위가 검색기 교육 이제 오늘부터인가요? 그 들으시라니까 힘드실 때 시장이 어려우실 때 그럴 때 듣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해서 나 종목 검색기 주세요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차익 실현 고점에서 할 수 있게끔 종목기 신호대로는 할 수 있게끔 어? 해주세요. 교육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전략 부분 좀 교육 좀 잡아주세요. 그럼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검색기 활용만 조금만 잘 되셔도 오늘 에코프로 떴다가 밀린 거 아닙니까? 응? 분봉에서의 기준에서도 좀 심사숙고해서 보고 라이브 방송은 이제 계속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요것만 잘 75만 원 수준까지만 돌려놔도 월요일 날은 일단은 다시금 오늘의 고점 돌파 시도 82만 원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요. 왜? 거래가 2조 이상 터져 있잖아요. 그러면 꼬리 달고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꼬리 감고 밀려 떨어져 내려오더라도 시도를 한다니까.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라도 오늘 막 올라간 게 몇 프로야? 8%, 9%씩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요 기준에 지금 이제 문자 발송을 최종적으로 다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그 기준은 어찌됐든 손절 범위를 오늘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은 한다.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자라고 하는 거고 문자 발송을 지금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왕이면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들어오기를 프로그램 매수만 들어오면 우리는 강도 있게 재차 신규 편입까지 설정을 재차 잡아드립니다. 프로그램 수급이 급격히 개선되면 아직까지는 뭐 개선돼 있지 못한데 프로그램 수급만 개선되면은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서 설정 범위를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 영상은 제가 올려드렸죠. 영상 올려드렸는데 포트폴리오 전략의 그 저기를 안 올려드린 것 같아요. 저 포트폴리오 주력 포트폴리오 전략을 11시 13분에 올려드리고 텍스트 자료를 안 올려드린 것 같은데 텍스트 자료 한 번 더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11시 13분에 포트폴리오 전략을 안 올려드렸네? 11시 그렇죠. 11시 13분에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주력 포트폴리오 전략을 안 올려드렸죠 제가.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해서 놓고 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손절 범위까지 설정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나머지 2차 전지주들의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의 기준에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거래 대금이 뚝 떨어지는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잡아드리면서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군들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이 거래 대금이 어때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 잘라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점 대비 35% 밀려 있어요. 그죠? 자, 영상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혼자 매매가 힘드신 분들은 무조건 찾아오시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라니까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 그 피치님 같으신 경우에 요것도 기준을 좀 잡아주세요. 요것도 이렇게
여기에 1+1하고 2+3까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시고, 자, 프로그램 쪽이 그나마 소폭 개선됐어요. 그게 공격적으로 개선되면서 10만 주 미만으로 줄어들면 신규 편입 다시 문자 나갑니다. 그리고 5만 주 이하면 또 신규 편입. 그리고 플러스로 전환되면은 매수 강도 확장. 아시겠죠? 그렇게 합니다. 에코프로 지금 다시 74만 2천 원, 우리 평균 단가는 75만 4천 원, 12,000원 빠져 있어요. 그 정도쯤이야 한 통 건드리면 날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재차 저점 깨뜨리면은 손절입니다. 이제 평균 단가 대비해서 기준이 잡힐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고 전화 주시고. 자, 그리고 매직 계산기 이제 우리 쪽에서 올려주셨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75만 4천 원에 현재가 기준에 75만 4천 원. 그리고 프로그램이 개선이 안 되네요. 5% 이상이 되네요. 만약에 오늘 저점까지 하면 변동이 크니까 거기까지 열어놓고 대처를 하시죠. 아시겠죠? 그리고 잘 올려줬네. 75만 4천 원이라고. 제가 올린 건가? 어쨌든 불규칙 마스터 올렸네. 긴장들 바짝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우리 직원분들도 다 같이 올려드립니다.